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비인기 여행지 추천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DAB 발표를 하게 된 저기어때 팀의 장한별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발표는 이와 같습니다. 비즈니스 배경, 그리고 저희의 BM만의 차별성과 어떤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는지 설명을 드린 후에 어떤 프로토타입을 형성해서 결국은 서비스 단계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지 말씀드리고 자체적인 피드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트렌드에 있어서 비즈니스 배경은 현재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가 확산되고 삶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가 확산되다 보니 이제 삶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여행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행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가 확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게 되면서 단순히 유명 여행지에 가서 유명한 건물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문화 관광과 교육 관광을 하는 등의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엔데믹에 의해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복여행, 분노의 여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폭발력이 엄청난데요. 코로나 이전과 달리 장거리 여행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해외여행의 자가격리 면제 직후에 해외여행 상품의 판매가 급증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이전에는 장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그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해외여행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럽의 인기 여행 지역에서는 관광객의 입장 수를 제한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고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비인기 여행지에 관광객들이 좀 분산돼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는 비인기 여행지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는 해외 유명 도시끼리 묶고 또 그 사이에 그나마 좀 근교 여행지를 끼워 넣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기존 여행 상품과 달리 여행객의 여행 스타일 또 선호도에 맞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여행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비인기 여행지로 분산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여행객의 선호도 반영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유니크하면서 여행자의 그런 선호를 충족하는 서유럽 3개국 여행지에 대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흐름도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맵과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PCA 차원 축소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했습니다. 그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분류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필요 데이터는 여행지 테마 특성과 여행지의 일반 특성입니다. 여행지의 테마 특성은 이 여행지가 유적지 중심의 어떤 역사 여행지인지 아니면은 좀 더 관광 혹은 휴양 위주의 그런 여행지인지 그런 테마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고요. 또 여행지의 일반 특성 같은 경우는 어떤 숙박업소의 수라던가 교통 접근성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담은 데이터입니다. 여행지 테마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지의 테마 특성은 저희가 트립 어드바이저의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의 일반 특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형 데이터, 구글맵에 있는 이 등구선, 이제 지형이 나와 있는 이 지도를 보고서 저희가 수기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텔의 수 같은 경우에는 트립닷컴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비인기 여행지에 대한 클러스터링 확인을 했던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놨을 때 이제 일정 부분씩 데이터의 값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령 여기 보시면 보트 투어 및 액티비티 중심의 클러스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A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모으게 된 데이터를 살짝 설명드리자면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얻은 데이터는 크게 여행 상품 수를 기준으로 모은 그 값들과 또 여행의 장소 수를 모은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분리하여서 저희가 PCA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행의 장소 수와 여행의 상품 수로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아래처럼 비중으로 값을 변환하여 사용했습니다. PCA를 시행한 결과 히트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에 이제 여행의 상품수 기준으로 모은 데이터에 대해서 PCA를 한 결과 두 가지 차원으로 저희가 축소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성분 같은 경우는 레포츠 투어에 대해서 그 상품수가 많을 때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성분 같은 경우는 바다에 관한 상품수가 많을수록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행 장소에 대한 PCA도 이와 같이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이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군집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최적의 군집수를 확인하기 위한 엘보 차트를 생성한 결과 4개에서 6개 사이에 군집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4개, 5개, 6개의 군집을 수행한 결과 이렇게 5개의 K는 5인 군집 분석을 수행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한 결과 각 클러스터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레포츠, 가이드 투어 중심의, 그리고 또 자연주의적인 선호가 뭉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두 번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레포츠 및 가이드 투어가 적은 지역에 대한 이제 여행지가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사용자의 선호도를 저희가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 사용자의 선호도를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주성분의 그 값들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 변환된 값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게 될 것인가, 어떤 클러스터의 여행지를 선호하게 될 것인가 예측하기 위해 분류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서비스 구현 플로우 차트는 이와 같습니다. 여행 특성과 관련된 선호도를 저희가 입력을 받고, 그 다음 사용자의 입력 값을 PCA 주성분 값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과연 값들이 어느 곳으로, 어떤 클러스터로 쏠릴 것인가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관광지 특성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서 고객에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의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행 상품 선호도와 여행지 특성 선호도의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원하는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제출을 누르신 후에 정렬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호텔 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여행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행지에 체크를 한 후에 나오는 그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위키피디아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해준 것이 과연 제대로 잘 추천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한 여행지의 트립어드바이저 검색 화면으로 보시면은 나이트라이프에 관련된 여행 상품들이 잘 추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자체 피드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볼륨의 한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도급의 행정구역 단위로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됐는데, 이게 C급으로 내려가기만 해도 굉장히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고, 크롤링과 이제 수동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C급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C급 행정구역 단위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런 한계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용한 변수를 또한 탐색하는 것도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트립어드바이저라는 사이트 자체, 그런 기업의 분류 체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변수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행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면은 추천 시스템의 퀄리티가 훨씬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의 발전 방향으로는 이 추천 시스템의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관 분석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고객의 어떤 여행지 선호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군집 분석에서 분류 분석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10,000건 이상, 최소 1만 건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가 모이게 된다면 연관 분석을 접목하여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여행객의 맞춤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구글맵에서 나오는 그 검색 결과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 검색 결과와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더욱더 결합해서 단순히 이런 여행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행지가 당신에게 적합해 보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행지에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선 무엇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의 저희가 메일을 좀 돌렸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 사업이 당신의 기존 사업과 잘 맞는지 혹은 같이 연구하거나 투자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저희가 의향을 물었을 때 서울국제여행사에서 감사하게도 답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로우업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